미국 시장. 네, 미국 시장을 얘기를 드리면서 앞서 이상엽 이사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그냥 간략하게만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최근에 제 방송의 모토가 매크로 보지 말자 이런 얘기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뭐 무게를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지금 패턴 보면은 오늘도 일단 좀 조정 좀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양봉입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아마 요즘 미국 시장에 관심이 많아지신 임 대표님께서도 피부로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강합니다. 셉니다. 뭐 나오는 지표들 여러 가지 불구하고도 일단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보통 시장의 에너지죠. 돌리려고 하는 에너지가 상당히 크다는 거, 이게 지금 시장을 말해주는데 일단 부담은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나스닥은 이렇다고 하더라도 S&P 500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좀 다우와 나스닥의 기운을 모두 약간 비슷하게 안고 있는 게 S&P 500이다라고 봤을 때 지금 주봉이나 월봉을 보게 되면 그냥 이거는 조정 끝나고 다시 추세를 갖춰가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런 딱 전 단계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하락입니까? 그러게요. 조정 마무리 그냥 들어가는 거죠. 딱 본다고 하더라도 에너지가 2달 만에 상당히 센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냥 기술적인 것만 보고 딱 해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돌아가는 상황들, 지금 미국의 현주소가 어디냐? 근데 또 미국 빼고 나머지 글로벌의 현주소는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결론은 미국을 못 따라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이 벌려놓은 벌려놓은 금리 인상의 여파가 나머지 국가들은 엄청 허덕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아직 제 갈 길을 못 가고 있는데 미국만 홀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와, 미국이 올라가니까 우리도 가야지라고 하는 채비는 한다고 하더라도 에너지가 많이 딸립니다. 이게 지금 미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같이 보면서 느끼는 현상인 것 같고요. 근데 그나마 미국이 이렇게 가주게 되면 나머지도 어거지는 확 따라가겠죠. 근데 반대로 미국이 힘이 빠진다.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쪽도 한 번쯤 염두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최근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조정을 받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요인이 물가와 관련된 쪽, 에너지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가가 이제 또 87달러대, 그러니까 90달러 밑으로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체크해야 될 거는, 유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천연가스 LNG는 오늘 폭등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천연가스 북미 쪽엔 10달러대 보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9.5달러대 한 7% 올랐습니다, 오늘도. 아, 많이 올랐네요. 네. 이게 왜냐하면 경쟁이 되기 시작합니다. 천연가스를 이제 겨울이 다가오다 보니까 마음이 살짝 급해지면서 제가 살게요 하고 손드는 특히 유럽 나오는데, 아시아는 또 가만히 있나요? 그동안에 유럽 쪽으로 라인이 딱 바뀌게 되면, 아니, 그동안 우리랑 계약했던 건데, 아니, 우리가 더 비싸게 줄 테니까 살게요 라고 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유가도 유가지만 LNG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쪽도 지금 어떤 수요 공급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체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는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네. 또 하나의 팩트가 아닌가 싶어서, 이게 또 격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주식시장 쪽에 긍정적일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은 추세는 강하지만 언제든지 시그널이 나올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하면서, 조정의 시그널. 그렇죠. 예, 무거워지는 시그널이죠. 근데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워낙 강하니까 여기서 플랫하게 마무리되고, 또 어떤 오늘 보니까 또 임 대표님 좋아하시는 종목도 급등했더라고요. 어떤 Bath and Beyond, Bath and Bad Beyond. 뭔 소리예요, 그게? 아니, 그 밈주식 있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AMC 엔터 비슷하게. 아, 몰라요. 네. 배드맨 전 그런 밈 주식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거 좋아하시든. 아니, 밈 주식이라기보다 네. 한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대표 업종주들. 그렇군요. 유니티라든가 로블록스라든가. 이제 다 나가셨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봤을 때 또 조정은 받는데 또 이런 질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섹터 종목들이 또 살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그건 다른 문제겠죠.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되, 매크로 안 본다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네. 매크로 견눈질로 다 보고 있는데. 보긴 보죠. 네. 보긴 보는데, 저 섹터를 어떻게 이용할까를 생각하면서 보는 것 정도. 그쵸. 네. 그리고 또 국내 증시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일단 막힙니다. 2,550 들어가는데 어제
장종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벌떡거리는 거 보고 아 이게 이제 드디어 반도체가 소외받았다가 얘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다른 섹터는 안 가도 반도체 쪽만 가면서 좀 한 2550 돌파의 모멘텀이 나올까 싶어서 그림을 봤는데 음봉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힘을 반도체 쪽이 내는데도 그럼 나머지가 또 못 따라간다는 얘기다 보니까 일단은 또 저항은 만만치 않다. 지금 계속 강조드렸던 데가 1차적인 저항선인데 여기 일단 멈춰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뭐 눈길이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나 어쨌건 외국인은 좀 계속 사주고 있어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어제는 좀 샀는데. 네. 총 산 게 500억이요. 네. 500억? 네. 500억이 가지고는 안 된다. 500, 한 10배는 사줘야죠, 솔직히. 네. 그래서, 아니, 미국도 바닥 찍었는데 한국 왜 이래? 아니, 이렇게 OECD, 10위 안에 드는 이런 무역대국이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사줘야죠. 아직은 조금 약합니다. 네. 그거는, 이게 폭발이까지 만약에 글로벌 증시에서도 미국이 오를 만큼 올랐다. 나머지 국가들도 한번 순환매를 여기서도 국가별로 돌려보자. 라는 쪽에서 매수에 확 들어와서 좀 뒤늦은 후속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다는 얘기겠죠. 아직까지는요. 수급적으로는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경각심을 우리가 좀 가지고 네. 예, 증시를 한번 살펴보죠. 네. 일단 첫 번째로 보는 섹터가 반도체주인데 일단 팔자는 의견인가요? 일단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기업들 실적 발표 참 마무리됐죠. 마무리되면서 그러니까 조금 그런 거 있었죠. 늦게 발표되는 기업들은 뭔가 좀 꺼림직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이 없으니까 미적거리다가 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 몇 개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또 언급드린 건 또 추적을 끝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제 BHI가 실적 발표하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을 발생하면서 한 지금 합치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장 시간외에서 하한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추세 잘 갖춘 종목이 왜 이렇게 하한가? 뭐 이러면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내용 잘 보시게 되면은 파생, 그러니까 통화 옵션, 그러니까 통화 선물 성화 옵션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즉 계획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환율에서 묶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즉 선물, 그러니까 원화를 이제 묶이려고 한 거죠. 그 선물로 묶어버리려고 한 거겠죠. 근데 지금 달러화가 의외로 더 강세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평가 손실이 150억 가까이 됐다. 그래서 자기 자본의 한 24% 됐다는 것 때문에 어제 주가가 그렇게 급하게 밀렸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는 이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평가 손해입니다. 또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이 아니란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150억 정도까지 통화 선물에 대해서 약하게 될 정도로 계약이, 그러니까 수주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통화 선물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반대로 보게 되면 수주는 꾸준히 있었던 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봐야 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사실만 본다고 하더라도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죠. 예, 적자로 발표한 건 안 좋은 건데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걸로 봤을 때는 아마 오늘 약하게 시작했다가 다시 쭉 올라올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이거 올랐다고 따라가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단기적인 부담이다 라는 쪽에서 지금은 일단 그게 고민이 아니라 일단 여기서 요 단계들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7,7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쪽에서 만약에 시작했다가 다시 뭐 요 부근이라고 하더라도 하게 되면 바로 반등 시도. 그러니까 즉 양봉의 패턴으로 약하게 시작하게 되면 양봉 패턴으로 나올 겁니다. 최근에 이런 통화 선물 때문에 약했던 쪽이 적자 났던 쪽이 뭐 미래에너텍, 선익시스템 이게 시간외에서는 다 7% 뭐 5% 하락했다가 종가상으로는 2% 마이너스로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시장이 그렇게 인식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변동이 좀 커지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너무 BHI나 이런 쪽에서 비중을 이만큼 가져가셨다. 줄이십시오. 지금은 이 흔들림 때문에 대응의 판단이 약간 좀 흔들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본금 대비 꽤 한 24%면 좀 큽니다. 그러네요, 네. 진짜. 그렇기 때문에 반등하게 되면은 오늘 좀 비중 좀 관리를 하셔서 이 정도로 아마 흔들림 나와도 버틸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만 한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또 두 번째로 어제 발표했던 것 중에 또 제가 무림 PMP 잠깐 네. 언급을 드렸었죠. 이거 시작하고 역시나 변동성 크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하고 장중에 확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갔다가 다시 툭 밀렸는데
이렇게 그리고 실적 발표했는데 그냥 평이하게 발표했습니다. 아니 펄프 가격 좋다는데 왜 펄프 쪽에서 이익이 안 나? 이게 반영되는 게 그러니까 이쪽도 한 3분기 정도 늦거든요. 3분기는 좋을 것 같은데 그 평이한 정도 때문에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았다는 것 때문에 시간에서 또 한 5%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주가가 한 4,600원대 부분인데 이 안쪽에서 계속 버티면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세 이상이 없는데요. 혹시나 또 변동성 큰 종목이다 보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약간 또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쪽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댓글 올라오는 것 중에 세아제강 지주 네. 여기도 한 10% 빠졌어요. 그것도 관리해 봐야죠. 뭐 그동안 좋았던 것들이 쫙 빠지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휴스틸이 그렇게 실적이 좋다 보니까 관광주 다 좋겠지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바라보다가 어제 세아제강 그래도 실적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차익 매물 근데 이걸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보시게 되면 기관이 역시나 기관입니다. 근데 그거 다 외국인들 반은 받아갔고요. 세아제강 지주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딱 실적 발표하고 거기서 훅 그 물량 쫙 뱉는 게 기관입니다. 거기서도 뱉고 그러네요. 참 기관이 기관스럽네요. 네, 그거 또 못 참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실적 발표에서 모멘텀이 끝났지만은 여전히 지금 작년 한 해 수익을 상반기에 다 냈습니다. 이 정도의 모멘텀 갖고 있는 회사 가지고 뭐 밀린다. 또 가격적으로는 자리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분위기는 추가적으로 흔들리게 되면은 역시나 비중 늘릴 기회로 보시되 지난번 같은 경우 이런 단기 기업이 그렇게 강한 자리 쪽에서는 제 기준으로는 너무 공격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일단 너무 단기 기업이 심하니까 좀 팔 건 파세요라고 하는 시그널인데 거기서 이제 나왔던 변화라고 하게 되면 추세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그것도 한번 보고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에 대한 시장의 트렌드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또 같은 쪽에서 또 저가로 싸게 들어온다. 대응해야겠죠.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반도체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시긴 했는데. 부정적인 것보다 여기서 추세 전환해서 빨리 갈까? 이거에 대한 시각들. 그러니까 즉 반도체주를 보면서 그동안 너무 안 올라 이거 좀 심각한 다른 거 다 2,500 그렇죠. 이상으로 다 넘어가는데. 소부장들 워낙 많은 개인들이 들고 있는 주식인데. 와, 어제 보니까 실적 발표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익 QNC, ISC, 뭐 GST 이런 한 가닥 하는 회사들 보게 되면 실적 다 좋았습니다. 특히 ISC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무슨 28%뭐 이렇게 29% 나오더라고요.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해외 쪽에 라인을 뚫었습니다. 이러면은 이런 것들은 좀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은 들지만 주가는 이제 고열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번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실적 괜찮고 특히 업황과 상관없이 이 정도의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는 체크해 놓으십시오. 네. 체크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움직일 때 그게 타겟들입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서 매매는 하시되 지금 SK하이닉스가 자리를 보게 되면은 딱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 늘면서 뭔가 변화를 꿈꾸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SK하이닉스나 반도체 쪽이 아직 업황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데 순환매만 가지고 주가가 탄력을 받는다. 아직은 좀 확인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하반기 때 보통 P와 Q가 다 약해지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반도체 가격들 좀 하향할 거고 거기다가 하향을 저지하기 위해서 생산은 계속하지만 재고를 쌓아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풀리는 때, 그래서 가격이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재고가 다시 빠질 때, 이런 시점이 가장 또 반도체가 돌아가기 좋은 시점인데 이게 언제냐라고 하게 되면 빠르면 4분기 때. 그럼 4분기 되다 보니까 그게 확인되게 되면은 주가가 미리 당겨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타이밍적인 시간을 봤을 때 확인할 게 많은데 여기서 빠르게 돌아간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급한 공매도 청산 들어오고 그러면서 추세에 대한 지금 이 검은색 선 여기 안착해서 나올 게 중요한데 네. 그 전에 계속 시도는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처럼 살짝 들어오다가 또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을 대비해서 반도체주는 아직은 뭐 솔직히 물린 것이고 신규를 여기서 물타기보다는 동향들 좀 기다려보고 대응을 하자. 근데 물을 타신다고 하더라도
섹터 내에서 같은 SK 하이닉스가 샀는데 물렸다. 이거를 대응하는 것보다 같은 섹터 내에서 SK 하이닉스가 돌아섰을 때 더 빨리 움직일 종목이 뭘까라는 걸 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좋은 소부장을 물을 거기서 타는 거죠. 같은 섹터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것도 한번 체크하고 약간 훗날을 좀 노려보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들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그러니까 그걸 계속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한다면은 역시 좀 기간을 길게 봐야 된다. 네, 지금 SK 하이닉스나 반도체, 삼성전자나 마찬가지로 이 종목들은 또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는지, 이거 저 인간이 얘기했더니 또 바닥이네, 이럴 수도 있는 자리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탄력적으로 가죠. 그렇죠. 그 전 단계고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직은 완전히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타이밍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도 지금 이 코로나 확산 이걸로 인해서 또 한번 물을 뿜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좀 부정적이네요. 어제도 또 불 뿜었는데 이슈가 나와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이슈 보니까 정부가 고교 학점제, 고등학교도 이제 학점 관리해야 되나요? 아하. 네.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네. 다시 고등학교로 가신다면, 네. 아마 우리 임 대표님은 A뿔. 이민을 가겠어요. 네. 예, 우리 이미민 대표님. 네.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해서 지금 말고 A, B, C, D, E 이렇게를 또 구분해서 통과 못하면은 고등학교 졸업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네, 벌써 그런데 이게 시행이 2025년입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 빨리 움직인 감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도 어제 좀 강했습니다. 근데 원격근무 2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주 4일제로 간대요. 그러면 주식시장도 4일 열리나요?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아무튼 주 4일제로 가기 위한 과도기로 8시간 근무하고 또 내용들이 이게 쭉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원격 근무가 됐었을 때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들이 또 어제 영향을 받았는데 이게 다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보다 어느 정도 지금 변화가 나와서 거기 이어지긴 하겠지만 시간적인 변화가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테마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그냥 파란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끝이고요. 나머지 항공주 오늘 다 정리해야 되는 날이네 오늘. 좀 특징적으로 그랬다. 예, 그리고 오늘 나오는 또 새로운 섹터는 새롭게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또 유가 하락하게 되면 제가 유가 상승기 하락기 때 하락하게 되면 무조건 네, 항공주는 타이밍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교차적인 움직임 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또 유가 하락으로 항공주가 또 급등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게 그 양봉 대표님의 그 진에요. 진하네요. 네, 진해요. 1,900원 벌었어요. 그래도 그때 수수료 떼니까 네. 300원 남습니다. 그래도 손해본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하셨겠죠. 벌었잖아. 네. 이러지. 네. 갑자기 머리에 그려져가지고요. 근데 이게 또 일단 진에어를 보면서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내년에 사상 최대 이익이다. 라는 쪽이 나오는데 그만큼 몇 년간 고생했기 때문에 털 거 털고 정리가 되다 보니까 어떤 기저효과와 함께 나오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기대감은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죠. 첫 번째는 유류비가 내려가다 보니까 비용에 좀 그러니까 연료비 쪽에 하락이 좀 도움이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유류 활동료가 떨어지다 보니까 티켓 가격이 떨어져서 수요를 좀 자극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런데 지금 9월달 넘어가게 되면 비수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지금 이제 뭔가 이제 여행 가고 싶은 욕구는 솔직히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에 한 번쯤은 다녀오셨겠죠. 보니까 의외로 가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야, 몇 년 만에 갔다 왔어. 그런데 좀 이렇게 만족도가 이게 썩 좋진 않았대요. 아, 그래요? 네, 보니까 예전에 갔던 거리 막 이렇게 돌아가고 해서 야, 이제 싱가포르, 홍콩 이렇게 가보고 싶은데 그 예전만큼 이렇게 돌아다니지 못했다고 하는데 왜냐고 물어봤더니 늙어서 2년 사이에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 얘기도 하시고 하여튼간 지금 약간 그것만 보기에는 본격적인 큐라고 하는 여객이 살아나는 게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주의하자라는 쪽에서 뭐 개연성은 있죠. 뭐 유가 떨어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데 아직은 환율도 떨어져야 될 거, 환율도 안정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할 건 좀 있다. 따라가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썩 매력적으로 보이는 네. 주식이 오늘은 없으신 것 같아. 일단 섹터나. 지금 어느 정도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네. 다 한두 단계 레벨업식이 다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해서 좀 대응할 거 말고 어느 정도 좀 움직였으면은 일단 챙길 것도 챙기고 약간 그 다음에 어떤 쪽이 움직일까라고 그렇지.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것도 꼭 나쁘지. 매일 살 필요는 없어요. 아유, 우선 매일 사게 되면 저희가 무슨 만수르 형님도 아니고, 네, 쌀만 형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또 약간 또 고점에서 정체를 보인다 그러면은 약간 또 여유 있고 이러고 봐야죠. 뭐 너무 또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움직이는 섹터도 물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내가 저기서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또 제약적인 것도 있겠죠. 네. 그것도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윤정님, 세아제강지주 사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네. 아, 그렇게 들리셨나요? 그러게. 아닙니다. 더 빠지면은 좀 저점 매수해갈 구간이다. 그렇죠. 예. 지금 단기적으로는 부담을 갖다가 가격이 내려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제 뭐 실망 매물이건 뭐 실적 발표에서 당장의 모멘텀 없건 또 흔들리겠죠. 흔들리게 되면 그거를 적절한 추세 안쪽으로 가서는 사는 게 맞겠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만약에 추세만 그어봐도 그거거든요. 저점에서 쭉 올라가서 추세만 맞춘다 하면은 이 정도 라인. 그러면은 그냥 제가 단순하게 러프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지금 그 지지권대를 만들어 놓고 하향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뭐 16만 원대 밑이나 아니면 뭐 최악의 경우에 뭐 이게 거기까지 밀려서 아우 나 단기적으로 산 거 팔아야 될가 아니라 추체 안쪽까지 들어오게 되면 사는 자리로 보는 게 더 현명하겠죠. 그 정도로 실적이 좋은 회사들인데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네. 그 항공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그 엄경화 연구위원 네.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거기는 그냥 대형주 중심으로 가라고. 네. 항공주를 굳이 사겠다면. 나 굳이 굳이 사겠다면. 네. 그리고 매도 시점을 고민해야 될 때다라는 아, 얘기를 예, 예. 하더라고요. 뭐 비슷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선의 조선을 논하시는 분께서 조선주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분 또 계속 고 의견이시죠? 그렇죠. 네. 제가 여쭤봤네요. 네. 뭐 삼자대면도 아니고. 근데 이게 있더라고. 네. 그 와서 한국해양조선 지금의 타픽으로는 네. 한국해양조선을 한국조선해양. 본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댓글에서는 아니 얼마 전까지는 현대 미포더니 막 하면서 또 비난의 댓글이 올라와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네. 우리가 투자자로서 네. 이게 이 화자가 네.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일주일 열흘 전에는 현대미포조선이 선호조였는데 네. 그동안 급등을 했으니 지금의 그죠? 오늘의 순간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이다. 네. 이건데 이거를 우리가 자꾸 이 어떤 고정관념이나 맞습니다. 예. 이거에 너무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점. 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그 안에 나오는 내용들이나 데이터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끝까지 보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썸네일만 보고 댓글 이제 다시거나. 제목하고 네. 처음에 조금 잠깐 듣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의 토픽은 뭐 그거다 앞에 나온 거 요거 보고 아니 예정하고 다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저희 출연하는 패널 분들이나 또 진행하시는 임 대표님들 당황스럽죠. 네. 이쁜 댓글이 여러분들을 저희를 춤추게 만듭니다. 춤추지 말고 좋은 종목 알려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